소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는 소금물이 피로감, 배변 활동, 컨디션 개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유튜브를 보면 소금물을 추천하는 영상이 많고 의사분들이 소금물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진짜 효과 봤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일주일간 매일 아침에 소금물을 먹어보았습니다. 당뇨인이 소금물을 마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 실험을 하기 전에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꽤 많이 찾아보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영상들에서 말하는 방법은 너무 다 다양해서 그냥 유튜브 이서울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먹어봤습니다. 이서울님의 영상을 보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추천하고 따뜻한 물 250ml에 소금을 한 꼬집에서 3꼬집 정도 넣어서 마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셔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좋아졌다기보다는 실제로 혈당과 몸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는 동안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3가지 실험으로 나눠서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에 소금물만 마셨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두 번째는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 반응이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 빵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빵은 기존 빵보다 조금 작고 호밀 함량이 높은 빵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 전체 혈당 지표가 실제로 변했는지 연단기 기록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물 효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피로감이 줄었다, 배변 활동이 좋아졌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일주일 동안 적어둔 기록을 바탕으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복에 소금물을 먹었을 때입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3, 식후 1시간은 105, 식후 2시간은 108이 나왔습니다. 소금물을 먹은 후 혈당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빵만 먹었을 때와 소금물을 먼저 먹고 15분 뒤 빵을 먹었을 때의 혈당 비교입니다. 우선 빵만 먼저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6, 식후 1시간은 156, 식후 2시간은 138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금물을 먼저 먹고 15분 뒤 빵을 먹어봤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8, 식후 1시간은 161, 식후 2시간은 138이 나왔습니다. 식전 대비 최고 혈당은 약 53 정도 상승했습니다. 빵을 먹은 후 혈당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소금물을 먹은 후 혈당 상승과 2시간 수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소금물을 먹었을 때의 수치입니다. 일주일 기록을 보면 70에서 180 목표 범위는 87%, 180 이상 고혈당 비율은 10%, 평균 혈당은 127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소금물을 마시기 전 제 평균 혈당과 비교해보면 소금물을 먹어도 혈당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혈당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금물을 마시면서 건강에 신경 쓰고 규칙적인 루틴으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좀 더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혈당 이외의 다른 기록을 보면 먹은 후에는 피곤함은 조금 줄어든 것처럼 느꼈습니다. 또 기록상으로 봤을 때 배변 활동에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도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금물을 먹은 일주일 동안은 화장실을 매일 2번에서 3번씩은 꼭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금물 후기를 보면서 배변 활동이 정말 좋아졌다는 댓글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 플라시보 같은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소금물의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처럼 저는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피곤함이 줄어든 효과를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이 배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보면 소금 섭취가 변비 위험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소금물은 아니지만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의 연구를 보면 실제로 변비 연구에서는 식이섬유와 함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했을 때 배변이 개선된 결과가 있고 수술 후 환자 연구에서도 따뜻한 물이 장운동 회복 지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뇨인에게 더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서 변비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꽤 흔하게 보고되고 배변 빈도가 낮을수록 당화혈색소가 높게 관찰된 대규모 연구도 있습니다. 즉, 변비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혈당을 직접 낮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생활 리듬과 컨디션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보아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당뇨인 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진하게 마시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피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전해질로 전해질 음료나 소금물을 마셨더니 덜 피곤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후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해질은 카페인처럼 뇌를 강제로 깨우는 각성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피로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보통 전해질이 부족하거나 균형이 깨졌을 때 생기는 피로가 보충을 통해 정상화되면서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해질이 피로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이유는 체액 유지입니다. 더운 날 야외에서 일하거나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때 빠지는 건 물만이 아니라 나트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집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면 몸이 체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순환 부담이 커지면서 심박이 빨라지거나 어지럽고 축 처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과 전해질을 같이 보충하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이 포함된 경구수분 보충용 음료를 제공했을 때 주관적 피로가 더 낮게 보고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경 근육 기능입니다. 전해질은 신경 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 이완 과정에 직접 관여합니다. 균형이 흔들리면 근력 저하, 무기력,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이나 운동량이 많은 날에 몸이 유독 무겁고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 피로 외의 전해질 불균형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해질은 부족하거나 흔들린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서 피로를 줄여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전해질 보충이 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은 더위, 땀, 장시간 운동, 설사, 구토처럼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진 경우 또는 물만 과하게 마셔 균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평소처럼 식사 잘하고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다면 전해질을 추가로 먹는다고 피로가 확 줄어드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수면 스트레스, 식사량, 운동량 같은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물을 먹고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꽤 많지만 반대로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졌다, 붓는다, 혈당이 올라간다 같은 후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금물은 누구에게나 좋은 만능 루틴이라기보다 내 몸 상태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뇨인은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금물을 시도하실 때는 몇 가지를 꼭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진하게 마시는 방식은 피하시고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마시는 동안 혈압, 부종, 혈당, 몸 컨디션을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 관련 문제가 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뒤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소금물은 당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뇨를 이기는 가장 기본은 결국 식단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 루틴을 만들고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이어가면 그 자체가 혈당 관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다양한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덕분에 당화혈색소를 좋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을 더 잘 유지하려면 결국 중요한 건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당뇨인 입장에서 식단, 운동, 혈당 변화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당뇨 수첩을 만들어 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신 분들 중 내용을 잘 작성해 주신 5분을 선정하여 제가 만든 당뇨 수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는 의지가 중요하고 꾸준함이 핵심인 만큼 정말 해보겠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소금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